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 건드렸어. VIP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당장 손 내밀어. 밟아주겠어. 하이힐이 떴습니다. 청소부를 향해서요. 김 기사, 빨리 손 내밀어. 수십 명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콰드득. 하지만 밟힌 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손 거두세요. 간호사가 자기 손으로 대신 막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라벨 성형외과. 오전 6시. 낡은 청소복의 남자가 섰습니다. 이름표엔 김 기사. 사인하세요. 경비원이 출근부를 던졌죠. 눈길도 없이. 뭐야, 빨리 해요. 김 기사는 도구함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대리석, 비싼 그림, 은은한 향기. 30년 전과 똑같았죠. 야, 새로운 청소부. 조태식 원장이 왔습니다. 여긴 최고급이야. 고객들은 재벌이거나 연예인.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청소는 출퇴근 시간만. 낮엔 구석에 숨어. 조 원장이 비웃으며 갔습니다. 참아. 오전 9시. VIP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바닥에 물기 있잖아.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미끄러지면 어쩔 뻔했어. 제대로 좀 닦아. 눈 없어? 그녀가 김 기사 어깨를 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손님 괜찮으세요? 간호사복의 여자가 왔습니다.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어르신, 다치진 않으셨어요? 김 기사는 놀랐습니다. 청소부를 걱정하는 첫사람. 명찰엔 한수진.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여자? 점심시간. 휴게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도 이렇게. 어르신, 혼자 드세요? 같이 드셔도 될까요? 수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청소부와 괜찮으면. 네. 첫 출근이시죠? 힘드셨죠? 여기 사람들 좀 까칠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진심일까, 가식일까? 두고 보자. 시험해야겠어. 사흘 뒤. 어르신, 점심 같이 드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오늘 확인해 보자. 오후. 수술 준비실. 김 기사는 소독약통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수술복 입고 나왔죠. 바닥 미끄러워요. 그 순간 김 기사가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콸콸. 갈색 소독약이 수술복에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수술 10분 남았는데. 조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여벌 있어요. 수진이 막았죠. 수진은 김 기사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셨어요? 소독약 손에 묻었네요. 자기 옷 망가졌는데 가해자를 걱정하다니. 얼른 손 씻으세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김 기사 급여에서 수술복값 뺀다. 조 원장이 갔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 손 괜찮으세요? 옷은 빨면 돼요.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수진이 웃으며 수술실로. 아니야. 인간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니까. 저녁. VIP 회복실. 김 기사는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VIP 환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죠.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찰랑. 뭔가 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여자는 그대로 갔죠. 김 기사는 멈췄습니다. CCTV 사각지대. 습득물 신고하면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기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구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조 원장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면대 위에 귀걸이를 발견했죠. 오, 이게 뭐야? 조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위를 살폈죠. CCTV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되겠어. 주저없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기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10분 뒤 수진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도우려던 참이었죠. 세면대를 닦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다이아 조각. 귀걸이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수지는 조각을 주워 직원실로 향했습니다. 습득물 대장을 꺼냈죠. 습득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VIP 화장실. 물품 다이아 조각. 조 원장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뭐야, 그거? 다이아 조각이요. 주인 찾아드려야죠. 아, 그래. 알아서 해. 조 원장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훔친 사람이니까 티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김 기사는 지켜봤습니다. 5천만 원 착복한 조 원장. 조각 하나 신고하는 수진. 인정해야 하나? 아니야.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그날 밤 원장실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목소리가 들렸죠. 이 계장 수술 차트 고쳐줘. 환자 과실로. 조 원장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그건 안 돼요. 차트 조작은 범죄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죄? 이 업계가 다 이래. 그냥 해. 전 못합니다. 너 지금 대드는 거야? 인사 고가 박살낸다. 그러시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좋아. 두고 보자. 넌 끝났어. 쾅. 조 원장이 USB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김 기사는 급히 몸을 숨겼죠. 문틈으로 보니 수진이 책상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였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조 원장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큰일 벌어진다. 이 계장년 잘라버리고 VIP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김 기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일 모레 준비해야겠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죠. 오후 3시 라벨 성형외과 로비는 VIP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 기사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전화 통화 중이었죠. 김 기사가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지나가다 청소도구함에 가방이 스쳤습니다. 어머, 가방에 물기가 살짝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격분했죠. 뭐야, 이거 에르메스 신상인데.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건드렸어.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조 원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기사, 당장 손 내밀어. 여자가 명품 하이힐을 신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손 내밀어. 밟아줄 테니까. 김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장면. 어머니가 무릎 꿇던 그날.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빨리 안 해? 김 기사의 손이 떨리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창구에서 뛰어나와 김 기사 앞을 막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에요. 뭐야, 너는? 조 원장이 노려봤습니다.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청소 중이었는데 손님께서 지나가시다 부딪히신 거예요.
뭐, 지금 손님한테 대드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이 김 기사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손 내미시면 안 돼요.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김 기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계장, 당장 비켜. 조 원장이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콰드득, 하이힐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밟힌 건 김 기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손을 김 기사 손 위에 얹은 채 대신 밟히고 있었습니다. 아, 수진이 작게 신음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손 거두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 기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30년 전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날. 오늘 낯선 아이가 자신을 대신 밟히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놀라 발을 빼냈습니다. 뭐야 이거.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기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김 기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쫙 폈습니다. 구부정했던 자세가 곧게 펴졌죠. 낡은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 원장, 당신은 끝났어.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낮고 위압적이었죠. 뭐야? 김 기사 주제에 감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병원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저 청소부가. 조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메디컬파크 그룹 박민호야. 전국 30개 종합병원을 소유한. 조 원장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로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메디컬파크 그룹 박민호 회장, 라벨 성형외과 인수, 3천억 원 규모.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환자 개인정보 빼돌려서. 화면 속 조 원장이 누군가에게 USB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다음 영상. 수술 차트 조작해서 환자 과실로. 의료 차트 조작. 다음 영상. 무면허 의사한테 수술 대행시키고.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로비의 손님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병원에서 수술 받을 뻔했어. 조 원장, 당신이 30년간 저지른 범죄가 전부 여기 있어. 안 돼. 이건 오해야. 조 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 30년 전도 오해였나?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이 병원 수술실 보조였어. 당신네가 무면허 의사 수술 대행시키는 걸 목격하셨지. 어머니를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아들 의대 못 간다고. 그 스트레스로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거짓말. 경찰이다. 형사들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태식,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조 원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경찰들이 조 원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로비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지?
내 아들 준서와 사귄다며?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요?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돈으로 세상 모든 걸 판단했지. 사람도 믿지 않았고. 그런데 당신을 봤어. 소독약 쏟아도 화내지 않고, 다이아 조각 하나도 신고하고, 차트 조작 거부하고, 그리고 오늘 나 같은 청소부를 대신 밟혔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민호와 수진이 마주 앉았죠. 아들 준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 준서를 잘 부탁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라벨 성형외과 수술 코디네이터 정규직 계약서야. 내일부터 우리 메디컬 파크 직원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호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축의금이야. 결혼 준비금으로 써. 아버님, 이건 너무. 받아. 우리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뭔데? 저희 어머니도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라벨 성형외과에서요. 수술 받으러 갔다가 의료사고로.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정확히 언제? 12월 15일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수술이었어? 코 수술이요. 무면허 의사가 집도했대요. 마치 실수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 조치를 늦췄대요. 그래서 민호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전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병원에 문제가 생겼어. 환자분이 위험하셔. 내가 구급차를 불렀는데 원장이 막는구나. 늦으면 큰일 날 텐데. 어머니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사흘 뒤 돌아가셨습니다. 수진 씨, 당신 어머니 성함이 이미란이에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미란, 바로 그분이었어. 내 어머니가 살리려 했던 환자. 구급차를 불렀다가 협박당한 그분. 당신 어머니였어.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회장님 어머니께서. 내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를 살리려다 협박당하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결국 둘 다 잃었구나.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로 옮겨질 때 간호사분이 손 잡아주셨대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착한 간호사분 덕분에 무섭지 않았다고. 그게 내 어머니였어. 환자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범죄. 두 어머니를 잃은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게 운명인가 봐.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머니들이 하늘에서 맺어주신 인연이야. 이제 우리가 행복해야 해. 그게 두 분께 드리는 효도야. 네, 아버님.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벨 성형외과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죠.
메디컬파크 환자안전센터. 민호가 제막식에 섰습니다. 이 센터는 30년 전 의료 비리로 목숨을 잃은 두 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박정희, 그리고 이미라님, 두 분은 환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두 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센터는 무료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의료 윤리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민호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자안전센터의 센터장이었죠. 저희 어머니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이곳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태식 전 원장, 징역 10년 선고, 의사면허 영구 박탈. 민호는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 준서 세 사람이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30년간 힘드셨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권력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라는 걸. 그리고 복수보다 중요한 게 용서와 치유라는 걸. 준서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사람을 위한 의료,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악인을 벌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진짜 승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하늘에서 두 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